이거 기마병이 전멸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 전체 그 전력의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저기 막 영화 보면은 말에다가 막 쇠사슬 막 감고 막 그 철 그 막 모자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 명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뭐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몽골이 아주 백전백승으로 유럽까지 그냥 러시아까지 다 제패를 한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무기라든지 뭐 말 훈련부터 이 전략이 유일하게 아주 월등히 앞섰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국이라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힘이 셉니다.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이제 초토돼가지고 1256년부터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술탄도 잡아갔어요. 원나라 잡아가서 조공 바치고 하여튼 여기서 뭔 일이 있으면 허락받아야 돼. 원나라한테.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비잔티움은 뭐 90%가 망해가지고 비잔티움은 힘도 없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한 거의 뭐 50년 세월이 지나요. 그래서 1299년도 요때 부족이 이제 애들이 크고 하니까 다시 인구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네 이장끼리 모여가지고 면장을 뽑아요. 그 면장이 술탄이에요. 칸이야, 칸. 칸이라는 거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칸이 왕이에요. 칸이 우리 원래는 한이에요. 카한이라고 해서 한국 할 때 한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칸이나 한국 할 때 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스한이라는 사람이 오스만 나라를 세워요. 원래 이름이 오스만이에요. 오스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조선하고 비슷하게, 조선보다 이제 한 80년 먼저 오스만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은 작은 그 부족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제국이 되죠. 불과 200년 만에 이제 제국이 돼요. 그래서 오스만이 수도를 지금 부르사에다가 만드는 거는 이스탄불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스탄불 바다 건너면은 부르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잔티움을 넘어가야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뭐 이쪽 루마니아부터요 싹 점령을 해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섬이 됩니다. 고립이 돼요. 가뜩이나 이제 국력이 90%가 소진됐는데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200년이 지나요. 200년이 지나고, 그래도 성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비잔티움 성은 이제 3중이에요. 성이 3개예요. 하나가 점령돼도 그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골목에 갇히는 거야. 그 골목이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뭐 게르만부터 해가지고 비잔티움 성은 함락한 나라가 없어요. 몽골도 실패했어요. 몽골도 실패, 중동 그 왕조들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또 9.11 있죠. 9.11 테러 9월 11일이 그 이슬람 왕조가 처음으로 로마를 공격했다가 1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비잔티움을 철수한 날이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9월 11일이 유럽을 처음 공격했는데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8세기에. 그게 아주 치욕적인 날짜예요. 9월 11일이. 그래서 9월 11일 테러한 게 그냥 그날 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서
북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점령당하면서 거기서 한 200년 이슬람 국가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망해가지고 그 피레네 산맥 넘고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져가지고 나중에 망해가지고 이제 철수했죠. 그 스페인 가면은 그 이슬람 모스크라든지 그 아브라함 궁전 같은 거 어마어마하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궁전이에요. 아브라함 궁전. 영화에도 나오고 뭐. 네. 원래 이슬람 문화가 페르시아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화예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과학이 엄청 발달한 거야. 지금 우리가 저기 뭐 양주, 중류, 양주, 세공술, 과학, 천문학, 수학 이게 원래 페르시아부터 다 만들어진 거야. 원래 중동 문명이야. 그리고 이제 유럽 문명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야 로마도 문명 중에 이제 막내고 우리가 이제 로마도 유적지 이렇게 보면은 시멘트를 만들고 목욕 문화가 뭐 다 좋은데 그게 이제 로마 애들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로마 이전에 그리스는 크레타 문명, 크레타는 이제 페니키아,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쪽에 레바논 이스라엘, 페니키아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다 물려받은 거야.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나 우르니, 또 저기 이집트 문명. 그래서 신화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 신화가 이제 로마 신화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뭐 로마가 그 카피한 거니까. 근데 그리스는 카피를 안 했냐? 이집트 문명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나오는 뭐 오시리스 그다음 그 신들 있죠. 태양신. 그런 신들이 그대로 그리스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이제 그래서 비잔티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20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뭐 무기도 누가 뭐 예를 들어 헝가리에도 누가 무기를 발명했어요. 대포.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가 축구공 10배만한 쇳덩어리를 쏘는 대포를 그 우르반 대포라고 헝가리 사람이 그걸 발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죠. 한 방 쏘면은 웬만한 성이 다 무너져요. 축구공 10배만한 그 쇳덩어리니까. 근데 한 발 쏘면은 이게 가열돼 가지고 뜨거워져서 두 번째 쏘려면은 한 7시간 기다려야 돼요. 물 붓고 막 식히는 거지, 포신을.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쏴봐야 한 4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발 쏘고 7시간 동안 안 쏘니까 다시 성을 쏴, 그 시간에. 비잔티움 전쟁할 때 그랬어요. 무너지면은 그냥 쏴는 거야 또. 그러니까 7시간 뒤에 원위치. 근데 그 대포를 비잔티움이 사갈까봐 막 2배, 3배 막 가격 주고 사가는 거야. 내가 그거 3배 가격 줄 테니까 딴 데 팔지 마라. 그런 조건으로. 오스만 때 그랬어요. 비잔티움을 아주 그냥 대놓고 공격하려고. 지금 미국, 중국 그 경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돼. 정면이 너무 초롱성해요. 그래가지고 2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1453년도에 보스포러스에서 보면 이제 신도시 있죠. 우리가 이제 일정부에 있는 그 뭐 블루모스크나 아야소피아 뭐 그쪽은 구시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신도시, 예, 그쪽에 이제 탁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언덕에. 그 탁심으로 이제 언덕으로 배를 옮기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골든온 있죠? 골든온 그 뒤쪽에는 성이 허술해요. 근데 배를 어떻게 옮겨요? 그 지금 첫 번째 다리 있죠? 그 갈라타 다리. 갈라타 다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하고 지은 다리예요. 근데 거기는 쇠사슬이 있어서 배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비잔팀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사시설이죠. 왜? 군함이 뒤로 가서 공격하면 망하니까. 뒤쪽은 이제 성이 허술하단 말이야. 그 보스포러스 앞쪽에만 아주 철옹성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뭐 앞으로는 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장군이 건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보스포러스 바다에서 배를 전투함으려 그거를 이제 산을 넘기시다 해서 하루아침에 밤새도록 해서 200척을 전투함을 넘겼어요. 그때도 소, 말 2,000마리 동원돼서 병사들이 옮긴 거예요. 근데 떠들면 안 돼. 조용히 옮겨야 돼. 왜? 거리가 뭐 300m, 400m인데 다 들리잖아요. 밤에. 로마 병사들이 보면 쟤네 배 옮겨요. 그럼 들키잖아. 그럼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들도 소나 말이 막 시끄럽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였다 그래요.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목을 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옆에 있는 말은 또 옆에 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 이 동물들이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를 옮긴 거예요. 걔가 아침에 딱 동이 트니까 오스만 전투함이 200척이 그 골든온에 정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배가 어떻게 들어왔냐? 아마 산을 넘겼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배를 들고 산을 어떻게 넘겨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마 로마 병사들도 그 갈라타 다리 저기 뚫렸구나, 쇠사슬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뭐 뒤쪽으로 공격하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비잔팀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10,000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이 견고하니까 앞에서 그냥 방어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력은 이제 거의 90%가 다 소진되고. 그래서 그때 오스만의 술탄이 누구냐면 마흐메트 2세. 마흐메트 2세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에요. 20살. 20살 마흐메트가 로마를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요, 말이 20살이지 이 친구는, 이 술탄은요 벌써 책을 한 500권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한 3개국어 하고 책도 한 500권 정도 읽고, 그러니까 지식이나 그런 게 일반 뭐 교수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저기 가면 저기 있잖아요. 도서관, 저기 돌나바우처에 궁전 안에 가면 이제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책이 수십만 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술탄 그 황태자들은 거기서 책 보고 거기서 수업 받고 다 하니까. 그래서 마흐메트도 똑똑한 사람이죠.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서 백마 타고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아야소피아고, 그 당시에는 아야소피아가 세계 최고의 건물이거든요. 아야소피아는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건물을 못 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 플로모스크도 똑같이 질려다가 실패하고 아주 엄청 굵은 남자가 한 4명이 껴안을 정도로 큰 기둥을 4개를 심어놨거든요. 못 만드는 거야. 아야소피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 70m, 80m인데 그 홀이 기둥이 없어요. 근데
천장의 대리석이 200kg예요. 아니, 저기 200톤 대리석이니까 200톤인데 기둥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떠 있어요 천장에. 말도 안 되지. 그리고 100년에 한 번씩 7도 이상의 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에 그 2000년도에 7.8도 지진이 난 적도 있고, 그래갖고 그때 아파트가 다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지진이 났는데도 아야소피아가 멀쩡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인류가 아야소피아 같은 건물을 못 졌다. 그래서 아야소피아는 화려하고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뭐 기술적으로나 비잔티움의 기술, 뭐 과학, 뭐 예술 총집합된 건물이 아야소피아인데, 그래서 나중에 한 1500년 이후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성당을 지은 게 그 이후로 아야소피아를 능가하는 건물이었다는 거야. 12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아야소피아가 되게 대단한데, 원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아야소피아예요. 그래서 마흐메트 2세가 아야소피아를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군의 건물이지만, 뭐 거기가 뭐 정면에 그 성소 거기 정면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는 건 거기가 지성소예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스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성화관도 있고, 거기 2층이 이제 여자들이 기도하는 거고, 안쪽에는 이제 황제가 기도하는 데인데, 그 성화 이런 거 보니까 뭐 금장식으로 해갖고 지금 보는 것보다 100배 더 화려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명령을 해요. 야, 이게 아무리 적군이지만 파괴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걸 보존한 상태에서 어떻게 모스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아이디어를 한번 짜봐라 한 게 프레스코예요. 그러니까 석회질로 해서 다 덮어. 딱 덮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그냥 쓰다가 그렇게 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35년도에 미국에 이제 비잔티움 협회가 있어요. 비잔티움 협회에서 이거를 이제 터키에서 박물관으로 하자 해서 1935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박물관으로 쓰는 건데, 그때 그 석회칠한 거를 그걸 제거를 해요. 제거하니까 속에 그 성화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그래서 옛날 비잔티움의 그 성화를 볼 수 있는 거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작년에 그 에르도안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다시 모스크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층은 관람 불가, 1층은 모스크로 쓰는 거예요. 거기 관광객이 못 들어가고 1층은. 그래서 2층만 개방이 돼 있어요. 2층만. 근데 어차피 뭐 성화가 다 2층에 있기 때문에 1층은 안 가도 상관없어요. 2층에서 1층 보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마흐메트의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안 무너진 거는 오스만이 합작해서 밖에 보벽을 쌓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밀마르 신안이나 이제 아라든지 그런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있어요. 그런 건축가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이태리나 여기나 지진은 뭐 해마다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아이디어를 짠 게 밖에 그 기둥에다가 보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보벽을 짜서 아야소피아를 밖에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이 보벽 때문에 아야소피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넘어져도 보병이 지탱해 주는 거야. 그냥 이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병이 빠지면은 아이스피아는 와르르 무너지죠. 하여튼 그래서 오스만의 이제 건축 기술 플러스 해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다. 그러고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제 이 비잔티움에 이제 로마인들, 유럽인들 막 짬뽕에서 막 살다가 튀르키예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길이 그냥 막 수십 킬로예요. 피난길이 유럽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다 죽이는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비잔티움이 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한 일주일은 약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그때 약탈한 걸로 이제 아주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 맛으로 전쟁하고.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어느 전쟁이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병사들이 그냥 싹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집에 갈 때는 아주 금은보화를 그냥 뭐 바리바리 싸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호메트가 비잔티움이 불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도시가 불타는 게. 그래서 3일 만에 중단시켜요. 중단시키고 마호메트가 이제 그 밀레토 선언문을 공포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세금만 내면 된다.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절대 이슬람이 국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정교회를 가든 뭐 교회를 가든 상관없어요.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은 인도세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은 한 달에 10,000원 1인당. 그러니까 1년에 그냥 한 1년에 100불 정도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년에 그냥 한 달에 10불씩 내고 그냥 사는 게 낫죠. 내 재산이나 땅이 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둔 거야.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때 살던 유대인들, 유럽인들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 그 사당이라든지 그 카톨릭 교회도요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은 거기 탁심에도 카톨릭 교회 성당 있고, 한국 사람들도 이태리 성당을 다녀요. 그래서 이태리 신부님이 이제 예배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한국 신부님이 이제 와 계시는데, 또 없을 때는 이제 이태리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뭐 미사할 때도 같이 할 때 있고, 뭐 따로따로 할 때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한인들도 거기 성당 가면은 거의 더 나가 있어요. 성당이 한 100명, 80명, 100명 이렇게 모이고, 뭐 많지는 않은데 이스탄불은 교민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가 이제 주재원들, 기업체, 여기 한국인 30대 기업이 다 와 있으니까 기업체에서 이제 주재원이지, 여기 교민의 숫자는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짬뽕이 된,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국민이 된 거예요. 피는 안 가면은 유럽인이든 뭐 불가리아 사람이든 오스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 달라, 민족 달라, 언어 달라, 이런 사람들을 통합해서 600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통합이 됩니까? 말이 다 틀린데? 생각이 다르고, 간섭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 통합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는. 근데 국가에서는요, 오스만에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세금을 받죠. 사람이 떠난 나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는 도시는 아무리 멋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 주고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또 운영이 되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월마트 있죠, 미국에. 월마트가 지금도 성장을 해요. 모든 마트가, 우리도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다 망하잖아요. 미국의 월마트는 지금도 흑자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마진 제로, 마진 제로로 팝니다고요. 마진 없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되게 저기 다이소랑 비슷한 거예요. 다이소로 사람들이 왜 갑니까? 부담이 없어요. 가면 그냥 막 다 1,000원, 2,000원이야. 비싸봐야 5,000원이야. 그게 뭐야? 월마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진이 제로, 싸다, 부담이 없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비싸요. 동네마트보다 비싸.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종합 패키지처럼 다 있으니까 그냥 편하니까 갔는데, 지금은 쿠팡이 생기니까 안 가죠. 집에서 배달시키면 딱딱 갖다 주는데 힘들게 내가 카드 끌고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월마트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월마트는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마진이 빵원이에요. 싸. 그래서 다이소하고 월마트가 아주 성장률이 아주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야 돼. 옛날 시대로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오스만이 이제 머리가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힘만 센 게 아니라 가장 이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한 거는 뭐냐면 대부시르메라고 그래갖고, 대부시르메 제도는 뭐냐면 제국에 전국을 다니면서 나이 14세부터 1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 고등학교 때 남자아이를, 똑똑한 애들, 똑똑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스탄불에 데려와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보내줘.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다 하는 거야. 똑똑한 애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군인, 과학자, 의사, 사회 각층에서 이제 그 전문 직종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로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오스만의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건축가라든지 미말 신안이라든지 와라든지 뭐 파목이라든지 뭐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우실용회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